자, 이제 예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자, 이 예제 데이터는요, 맛, 향기, 가격, 영양가, 요깃거리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겠는데, 맛, 가격, 향기, 요깃거리, 영양가 등 5가지 특성에 대해서 시리얼에 대한 이 5가지 특성을 소비자들을 선정하여 선호 정도를 측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 반대, 반대, 약간 반대, 중립, 약간 찬성, 찬성, 적극 찬성 7점 척도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다음 장에 요인 분석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성분, 요인, 그 다음에 나중에 종합 활용해서 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다별량 해석 방법들이 어떻게 융합 통합되어서 분석되어지는지 종합 활용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데이터를 다루기로 할 겁니다. 자, 맛, 향기, 가격, 영양가, 요깃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X1부터 X5까지 5개 베리어블이죠. 예. X1부터 X5까지 5개가 있어요. 베리어블이 5개가 있으면 주성분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5개까지 할 수 있어요. 변수의 수만큼 5차원은 5개, 10차원은 10개. 그래서 변수의 수만큼 주성분을 유도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성분 분석은 이 5개의 주성분을 유도하는 데까지가 바로 주성분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성분의 설명력을 판단해서 몇 개의 주성분으로 설명할 거냐, 그거는 차원 축소해서 요인 분석의 개념이에요. 요인 분석의. 자, 그래서 SPSS에는요, 찾아보면 차원 축소에 이거 감소 아닙니다. 이게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이게 멍청한, 하여튼 개념 없는 인간들을 영어 몇 줄 안다고 그냥 시켜놨더니 이거 감소로 됐어요. 감소 증가는요, increase, decrease에서 decrease를 감소라고 해요. 감소 함수.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는 dimension reduction이에요. reduction. 네, 리덕션. 그래서 이것을 차원 축소라고 해요. 축소. 엄연히 용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워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워드 체인지. 하여튼 그 아웃풋에도 문제가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가 이것을 웬만하면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걸 얘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누구한테 악영향을 주냐면요, 초심자한테. 초심자가 용어를 잘못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수많은 서적과 나름 고수들로부터 배울 때 문제가 돼요. 물론 하수들도 많죠. 예, 하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어설픈 사람들. 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 자, 그건 그렇고 여기 보시면 주성분이라는 건 없어요. 예,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안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을 유도하고 몇 개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은 요인 분석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성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다른 분석의 옵션으로 포함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참 정당하고 옳아요. 예, 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뭐 좀 아는 거지 이런 거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통계형 소프트웨어들은 주성분이 따로 있어요. 예, 주성분 분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고 요인 분석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SPSS만은 아니죠. 이게 없고 요인 분석이 그냥 옵션으로만 있죠. 왜 그러냐면 SPSS는 사회과학에서 발달된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수리적이고 주성분 갖고 뭔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려면 패키지를 쓸 필요 없이 자신이,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이론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이론이든 뭐든 따라서 많은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죠, 이 소프트에서는. 예. 그래서
메뉴에 없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주성분을 유도할 겁니다. 자, 맛과 향기, 가격이라는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뭔가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잠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맛, 향기, 가격들이 영향을 받아 응답자의 반응이 이렇게 뭐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을 거다. 크고 작음의 이제 그것이 뭐죠? 그게 분산인데, 사실 분산이라는 용어보다 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데 통계학에서는 분산이 바로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분산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추정량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만족한 것이 분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 편차가 불편 추정량이었다면 분산은 당연히 버려졌죠. 그냥 표준 편차가 뭐 크네 작네, 그 정보의 양도 인포메이션도 분산의 양이라고 안 하고 표준 편차의 크기라고 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불편성의 이론의 그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산으로 우회해서 표준 편차로 넘어가려고 일종의 술수를 쓴 거예요. 술수를. 예. 그 배경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주성분들을 요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잠재 요인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주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때만이 주성분을 유도할 수 있다. 자, 바로 앞단에서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끼리 코릴레이션이 서로 뮤추얼리 서로 간의 상관성이 0에 가깝다면 주성분 분석 또한 요인 분석을 적합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나와. 막 이상하게 나오고 전부 다 작게 나타나고. 예. 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성분들을 점수를 계산해서 이들 측정 변수죠. 측정 변인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이 선형결합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이거예요. 시리얼시장조사.sav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과연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선형결합들이 5개가 유도가 되는데, 변수가 5개니까요. 보다시피 종합평가라는 종속변수 y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맛, 가격, 향기, 적당, 요깃거리, 영양가 이런 것들은 같은 레벨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합평가라는 측정 척도는 이 5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족하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벨이 하나 더 위의 등급이죠. 그래서 동일한 레벨들끼리만 변수들로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읽겠습니다. 시리얼 시장 조사예요. 더블 클릭 해서 데이터가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범주형이 있죠? 성별, 연령대가 있고, 맛, 가격, 향기, 영양가, 요깃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레벨인 종합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같은 수준의 이 5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5개의 주성분을 유도해서 그 주성분의 특성들을 파악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가면 차원 축소에 감소에, 감소란 말 하면 안 되는데, 요인 분석이라고 있죠. 자, 요인 분석이 이렇게 가면 보다시피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베리어블을 선택을 하고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자, 교재는 다음 페이지인데, 자, 교재를 올려놓고 볼까요? 자, 이쪽으로 치워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인 추출해서 이건 그대로 디폴트로 놨는데, 보다시피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론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죠. 무슨 뭐 해갖고 뭐 여러분들 도저히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로 돼 있죠. 자, 주성분이라는 거는 아까 들었으니까 바로 이게 바로 프린서플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석에서 상관행렬을 쓰느냐 공분산행렬을 쓰느냐는 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상관행렬을 사용해서 주성분을 유도한다는 것은 변수들을 표준화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분산행렬을 쓴다는 것은 변수들을 표준화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노데이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행렬을 사용해서 주성분을 유도하면 그 선형결합의 결국 x들로 선형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x를 표준화해서 대입한 선형결합을 유도한다는 뜻이고, 공분산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표준화하지 않은 원래 노데이터를 그대로 대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표준화한다, 표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예. 그 표준화한다 그러면 상관행렬을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표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는 언제 하나요? 이거 베이직에서 얘기하던 이야기인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베이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베이직을. 예. 자, 표준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맛, 가격, 향기, 영양가라는 이 베리어블들의 측정 단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측정 단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분석에 때 영향력을 평가할 때 앞에 계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계수의 추정의 크기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측정 단위가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만 단위로 측정되어 있는 베리어블하고 숫자가 커봐야 5 이상 안 커지는 1에서 5 사이의 값, 한 자리 숫자죠. 그러한 베리어블에 입력이 돼서 계수를 추정한 거하고 그 계수의 값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 계수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왜? 베리어블의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귀 모형에서도 회귀에서 추정할 때 그러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회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 변수들의 서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표준화 회귀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역시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서 별로 이것을 많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디폴트인 상관행렬을 그대로 다들 그냥 디폴트 상태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폴트 상태가 뭐냐면 이 측정 단위가 동일하게 7점 척도로 측정됐다 하더라도 표준화를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표준화를 그냥 해서 사용을 한다. 왜? 이것들의 어차피 웨이트를 평가하고 할 때는 그냥 다 표준화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엑셀을 사용해서 따로 모의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리 도표를 클릭했죠. 스크리는 산비탈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영문은 이렇게 적어요. SCREE 스크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거 산비탈이라고 돼 있어요. 산비탈. 자, 이 그림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할 때 이제 주성분을 추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출을 할 때 고유값 기준인데 통계학에서 고유값은 다 뭐죠? 분산이죠, 분산. 자, 이것도 아웃풋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정된 요인의 수. 자, 최대 우리가 주성분을 추출하면 5개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가능한 주성분 5개를 다 추출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 디폴트. 자, 그 다음에 변수로 저장 있죠. 요인 점수에 가서 변수로 저장 이렇게 클릭을 하고 요인 점수 개수 행렬. 그러니까 이거 변수 저장 안 해도 돼요. 요인 점수 개수 행렬을
출력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변수로 저장해서 요걸 가지고 변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체크했죠. 나머지 디폴트.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정리 좀 하고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 자, 커뮤널러티라는 공통성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커뮤널러티. 예, 커뮤널러티가 나왔는데 초기가 1이고 추출이 다 1이에요. 예. 자, 이거는 팩터로딩하고 연결된 건데, 이건 요인 분석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서는 생략. 자, 설명된 총 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계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이제 고유값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판이야, 개판. 자, 요게 바로 고유값 분산이에요. 고유값 아이겐밸류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이 표준화를 했잖아요. 아까 상관계수행렬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전부 다 코릴레이션이 0이라면 총분산은 이게 5가 돼요. 요거 다 더하면 5가 돼요. 요거를 썸하면 5가 돼, 5가 돼. 그래서 5분의 요거 한 것, 그리고 5분의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2. 얼마에 65, 이게 안 보여. 65네요. 2.65인데 이거를 5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요거예요, 요거. 예. 그럼 요거는 당연히 이제 1.8636인가? 하여간에 이게 3하고 8하고, 요게 3이고 8 같아요. 8. 자, 5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이 37.381이 돼요. 예. 그쵸? 그래서 이거 분산 퍼센트에 분산 퍼센트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분산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고유값이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 퍼센트를 각각 설명하는 퍼센트를 적어 놓고 누적 퍼센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100이 되죠. 100. 예. 여기는 똑같은 거고, 추출인데 5개 다 추출했기 때문에 최대 이제 5개까지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뭐를? 선형결합을, 즉 주성분을. 그래서 5개 다 추출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이쪽이. 자, 이게 결국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자, 지금 변수가 5개니까 5차원이죠. 예? 5차원인데 5차원을 제가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만 그려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찌그러졌는데 이 장축이 지나가는 제일 주성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그것이 설명하는 분산이 얼마냐면 2.65예요. 그 다음에 제일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이 요만큼이고, 그것이 설명하는 분산이 퍼센트로 하면 약 53% 정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주성분이. 예. 그 다음에 제2주성분은 첫 번째 주성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분산의 양에서, 즉 직각으로 통과하면서, 직교하면서 지나가는 바로 두 번째 축이 있는데, 이게 제2주성분인데 그것이 설명하는 분산은 1.869에 869, 그리고 얘가 37.381%를 분산을 설명해요. 즉 제일 주성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분산의 양에서 그것이 곧 독립이면서, 이것과 이것은 독립인 겁니다. 독립. 예. 자, 이게 2차원으로 제가 간단히 그랬는데, 다시 이제 3차원으로 되면 뭐 하나 또 지나가겠죠. 요 두 개, 1번과 2번 주성분에 직교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3번이에요. 3번. 급격히 줄어들죠. 자,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급격히 줄어들어요. 자, 아이겐밸류.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크고 2를 넘어서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아이겐밸류도 2를 넘어서 굉장히 커요. 네?
이게 2를 넘어서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거의 2.5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산의 양이 1인데 이걸 2배 반이나 넘었단 말이에요. 2. 얼마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요게 크단 얘기는 분명히 5차원 공간에서의, 물론 타원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 타원의 형태의 분포가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찌그러져서 바게트 빵처럼 길게 돼 있어. 자, 그거는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노 데이터에 코릴레이션이, 상관성이 큰 녀석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커야 이게 찌그러지니까요. 자, 이 말 이해되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크다는 얘기는 두 번째 직교하면서 들어가는 이 제2주성분도 상당히 많은,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될 분산이 1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균 분산 양보다 훨씬 더 큰 1.8 정도로 설명을 해요. 퍼졌죠, 퍼졌어. 그렇죠? 길다랗게 이게 퍼졌죠, 퍼져. 그리고 급격히 작아지니까 분산의 설명량이 적어지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5차원이든 2차원이든 공간상에서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면, 산점의 형태가, 분포가 농구공처럼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아이겐밸류가 여기가 1, 1, 1, 1, 1 이렇게 찍히게 돼요. 완벽하게 동그란 농구공처럼 분포가 돼 있다면 1, 1, 1, 1, 1 이렇게 찍힌다고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분산 퍼센트가 4 어떻게 됩니까? 20%씩 출력이 되겠죠. 자, 이 표를 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이겐밸류가 첫 번째 큰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크면 이 그림을 연상해요. 저는 이게 찌그러져서 굉장히 길다랗게 돼 있구나. 두 번째 아이겐밸류가 자기 자신의 평균이 1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크면 이쪽으로도 퍼졌구나. 넓게 퍼지고 좀 퍼졌구나. 네. 이 세 개까지만 따지면 이 두께는 굉장히 얇구나. 마치 무슨 요런 모양의 떡이 턱 얹어져 있는 거예요. 얄팍한. 네, 요 높이는 좀 작죠. 이렇게 아이겐밸류가 1보다 훨씬 더 작아졌으니까. 자, 이게 연상이 되세요? 이걸 연상해 보세요. 이거를. 자, 이 스크리 도표는요, 스크리 플랫이에요. 정식 명칭이. 스크리 플랫인데, 이건 이 아이겐밸류를 그대로 플랫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 값이에요. 요 값. 2.65. 그 다음에 요거는 1.869, 1.869. 결국 아이겐밸류를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제3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분산을 찍어 놓은 거예요. 분산을. 그래서 이것이 크다가 쭉 내려오다가 확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확 꺾이게 되면 이걸 이제 예를 들어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굽혀서 하면, 그림을 잘못 그린다. 여기 주먹이야. 팔꿈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어깨고, 여기가 머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팔꿈치에 해당한 부분을 대략,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에서 이러한 트렌드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정확하게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꺾여버리면 요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에 큰 두 개가 바로 요인의 수다. 요인의 수. 자,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설명력이 큰 요인이 2개라는 거예요. 2개. 자, 이 이야기는 스크릴 도표를 보고 요인의 수를 골라봤더니 2개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성분 5개를 다 추출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5개를 다 강제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2개였다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졌겠죠. 지워져서 나타납니다. 자, 아이겐밸류를 기준으로 설명력이 높은 주성분을 몇 개를 선정해라. 그렇다면 바로
두 개죠, 두 개. 그죠? 1보다 큰 거. 자, 자기 자신이 가지는 분산의 양이 변수들의 분산의 양이 1이에요. 그런데 선형결합을 보니까 1보다 더 큰 것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주성분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고 그 두 개의 주성분으로 90.473%를 설명할 수 있어요. 90.473%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정보의 양에서. 자, 앞단에서 우리가 주성분은 왜 하는 거라고요? P개의 베리어블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5죠. 자, 5차원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차원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서? 분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바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차원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분산의 손실이 약 10%가 안 돼. 90.473을 설명하니까. 거의 90.473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면서 5차원을 2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이게. 아셨죠? 자, 다시 5차원을 2차원으로 설명하는데 분산의 손실이 10%도 안 된다. 미만이다. 자, 90.473의 분산의 설명력을 가지고 5차원을 2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잖아요. 이 5차원은 설명도 못 하겠는데 2차원이라면 이거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시각화할 수 있겠네. 시각화. 굿. 3D를 시각화하면 그림을 3장을 그려야 돼요. 1차원과 2차원. 그죠? 2차원과 3차원. 그 다음에 1차원과 3차원.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림을 3장을 그려서 쳐다봐야 돼요. 아니면 2000평면에 3D 도표를 그려놓고 빙글빙글 돌려보든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어렵나요? 최대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쉽게 설명하는 중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초보자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다 모든 걸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초보자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영원히 분석력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로 왔어요. 자, 교재에서 와서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 이제 이걸 읽어보면 이 말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급한 경사, 완만한 경사.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얘기도 제가 적어놨죠. 자, 주성분 계수와의 관계인데 이제 성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팩터 로딩이라는 건데, 자, 이 성분 행렬을 가지고 주성분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값의 루트를 취하면 고유값이 분산인데, 그렇죠? 고유값이 분산이라고 그랬죠? 고유값의 루트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이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표준 편차의 개념을 루트를 취했으니까 로딩을 루트 고유값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 값이 고유 벡터가 돼요. 요게 이제 요 전체가 고유 벡터인 거예요. 전체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계산했는데 이게 바로 주성분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주성분은 선형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값들을 가지고 선형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똑같은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표가 또 있죠? 요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져서 계산된 건데, 여기 G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은 맛의 표준화된 값이죠. 이거는 우리가 상관행렬을 옵션에서 선택하고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표준화 값을 대입해서 이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데 2.65를 설명하고 요 두 개가, 두 번째 주성분이 1.869를 설명하고
세 번째가 0.316을 설명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로 약 90.4 아까 7 얼마였나 그랬죠? 요 정도로 설명력이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주성분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것을 이제 엑셀에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데서 계산하려면 아유, 이거는 불편해서 못 써요. 예, 하여튼 해보세요.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옛날에 이걸로 다 계산을 했는데 이런 걸로 안 해요. 그리고 엑셀을 잘 쓰셔야 돼요. 예, 뭐 통계 패키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성분 행렬이라는 이 노딩 값에다가 고유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성분 점수를 계산하는 성분 점수 아니야. 이거 요인 점수예요. 이거 틀렸어. 아주 무식한 놈들이죠. 이게 성분 점수라고 하면 이게 주성분 점수처럼 헷갈리는데 이게 주성분 점수 계수 아닙니다.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려면 바로 이 고유 벡터의 엘리멘트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지. 그리고 이게 과거의 버전에는 여기에 요인 점수 계수 행렬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영문판은 이거를 그냥 컴포넌트라고 한 거야. 이거 팩터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를 워드 체인지 하면서 성분이라는 용어로 워드 체인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분 행렬이 아니에요. 요인 행렬이지. 하여튼 문제야. 이것도 성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컴포넌트라고 영문은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거를 논문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냥 무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통계학의 그 요인 분석도 모르고 분석했다고 그렇게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하여간에 이 계수를 구하려면 결국 이런 거고, 결국 이 주성분 계수를 루트 고유값으로 나눠주면 바로 요인 점수를 계산한 계수 행렬을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요인 점수죠. 이거는 요인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인 점수를 우리가 아까 저장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려면 이와 같은 산식에 각각의 이 로 데이터를 다 표준화한 값이 필요하고 이 계수를 다 곱해서 다 더해주면 제일 주성분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냥 SPSS 계산하려도 이렇게 하려면 거의 뭐 죽은 목숨처럼 다 이게 표준화한 것을 저장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요인 점수를 계산한 것을 결국 루트 고유값으로 해놓은 것이, 예? 이 계수들을 루트 고유값으로 나눠줘 버리면 이 계수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요인 점수에다가 루트 고유값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선형결합을 만든 것과 같아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값이. 그렇죠? 요인 점수 계수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인 점수는 이미 우리가 요인 점수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고유값을 요인 점수에다가 루트 고유값을 곱해버리면 주성분 점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이 페이지에서는 유도한 거예요. 자, 결론.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려면 각 요인 점수에 해당하는 고유값 분산을 루트치에서 즉 표준 편차를 곱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의 핵심은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예. 그렇게 계산해서 Principal Component 1, 2, 3, 4, 5까지 계산한 다음에 주성분 점수의 특성을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Principal Component 1, 2, 3, 4, 5를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서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해 본 거예요. 분산을 계산했더니 보세요. 똑같아.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래도 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같구나. 아 이론에서 말하는 게 맞구나. 각각의 선형결합의 바로 분산이 곧 아이겐밸류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 과정을 다 좀 이따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principal component 1, 2, 3, 4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죠? 직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성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반영한 분산에 의해서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 2가 가장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축이다. 직교한다. 직교한다가 뭐라고 그랬죠? 통계용어로 그게 바로 독립이라고 그랬죠? 독립. 자, 직교가 독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독립이야, 독립. 독립의 기하적 표현이 바로 직교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다 독립이라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제로가 되려면 이것들끼리의 공분산이 0이 돼야 돼. 코베리언스도 0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직교, 그 오쏘고날. 아까 여기 n을 넣으면 안 되는데 아까 n을 넣었던 것 같네요. 예, 하여간에. 그래서 이 직교는 곧 독립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계산된 프린시플 컴포넌트 1부터 5까지가 과연 상관계수를 계산을 못하냐. 자기 자신은 1이니까 1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 제로 나왔죠. 자, 독립이면 코릴레이션이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걸 확인해 본 거예요. 아, 아이겐밸류가 곧 이 각각의 점수들의 분산이구나. 그리고 상관계수가 0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매트릭스 산점도 그려봤더니 거의 뭐 동글동글하게 나타났잖아요. 이거 다 제로거든요. 이거 다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그죠? 네. 자, 그래서 다 빵빵빵 나타났더라.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는 분석이 아니고 과연 이론에서 얘기한 것이 맞느냐. 이건 학습, 체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학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에 해당한 건데, 자, 아까 계산한 것들을 이제 해봅시다. 자, 아웃풋을 올리고 볼까요? 아웃풋을. 자, 아웃풋에 이게 이제 성분 행렬이잖아요. 이게 성분 행렬이라 이게 로딩 플랫. 그리고 이게 개수의 개수 행렬. 이게 요인 점수 개수예요. 요인 점수 개수인데 엑셀을 띄워놓고 이거 뭐 작업한 게 저기 데이터에 저장이 돼 있긴 한데 뭐 복사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런 건 지워버립시다. 이런 건 밑에 거.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 요쯤 넣읍시다. 요쯤 넣을까요? 자, 이게 고유값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그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U 숫자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오죠. 여기도 보면 U 숫자가 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시됐죠. 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U 숫자가 이렇게 잘리게 들어온 통계량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폐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무당집처럼 색깔이 지저분하게 들어와요. 대신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다 들어왔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원래 다 들어오게 해놔야 되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피해가면서 해야겠죠. 자, 이게 너무 색깔이 채우기를 좀 없애 놓을까요? 없애.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 개수 행렬도 역시 좀 띄워놓고 할까요? 띄워놓고 한 요 정도에다가 컨트롤 V 하고
색깔 없애요.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부분 지우고 여기는 이제 셀들이 있게 하고 여기다가 편의상 고유값이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자, 요거는 예, 이렇게 한번 눌러줍시다. 그래서 이 고유값을 복사를 하고 돌려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좀 바꿔놓읍시다. 그럼 여기 이제 고유값이잖아요. 고유값 좀 색깔을 칠해가지고 위하고 좀 구분이 되게. 여긴 제목이니까 요거? 네,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고유 벡터인데 이게 바로 주성분 개수죠. 주성분 개수가 고유 벡터라. 주성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주성분 개수가. 자,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잘 되나. 자, 여기 보면 이 숫자 잘 들어와 있고. 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했으니까 아이겐밸류가 위아래 다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이거는 요인 분석에서도 할지 모르겠는데요. 함수가 이게 sum 자승합이 있어요. 자승합. 그죠? sum 스퀘어인데 요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의 자승, 이거의 자승, 이거의 자승, 이거의 자승 다 자승. 이 제곱을 더한 거예요. 각각의 셀에 있는 값들의 자승 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네. 결국 이 로딩의 값을 자승합한 게 바로 고유값이에요. 네, 똑같아져요. 그래서 옆으로 그어버리면 똑같죠? 네. 자, 같아요. 자, 뭐 괜히 쓸데없는 거 하나 했는데 이건 어차피 저쪽 요인 분석에서도 할 거니까. 자, 요건 좀 넓혀가지고 자, 이제 아이겐 벡터의 그 주성분 아이겐 엘리먼트를 구해 봅시다. 자, 요 값에다가 요 고유값을 루트 취해서 그죠? 나눠 버린 거잖아요. 루트 취한 걸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아이고, 쏘리.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이퀄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누냐면 sqrt 스퀘어 루트 이걸로 나누는 건데 이것이 계속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가 고정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리면 자, 이거 만나 볼까요? 19가 됐죠? 19가 원래 여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합시다. 다시 9번 9가 고정돼야 돼. 9가.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계산이 됐죠. 자, 이제 교재를 볼까요? 교재 아까 진도 다 나가버렸네. 자, 교재를 보면 이 값이 같죠? 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바로 교재에 있는 대로 루트 고유값을 해서 나눠주면 다 그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요걸로 나눈 거죠. 요걸로.
자, 여기를 보면 요걸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 성분의 분산의 루트를 취한 거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결국 고유 벡터가 되고, 여기 고유 벡터에 다시 루트를 취하면 이것이 된다. 그건 일단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요거 만나 볼까요? 여기다가 이퀄을 하고, 자, 이거를 뭘로 나눠요? 요거로 나누는데 F4에 라인을 고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똑같죠? 이거 마우스가 감이 떨어졌어. 자, 똑같습니다. 그 개수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다가 뭔가를 계산을 하고 싶다. 약간 고수가 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에 딱 와서 계산산식, 이걸로 나눴구나, 이렇게 하면 이 개수가 되는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 페이지도 저도 이거 암기 안 해요. 그래서 곱했는지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 페이지를 보고 이거 나눴구나 확인하고 이제 계산을 하죠. 하여튼 머리에 쓸데없는 거 많이 암기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피곤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머리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암기를 하는 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백지에 뭘 만들려고 그러면 잘 못 만들어요. 암기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길어져서 한 단계,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한 단계 좀 쉬었다가 이제 주성분 점수 계산하고 이제 분석하고 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